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다 하면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not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뭐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뭐 불의의 뭐 일격을 당하다, 뭐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것은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aults.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5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이란 어떤 일과 함께 동시,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계속 연달아서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한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와의 일과 B의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A 일 다음에 바로 이어서 B라는 일이 일어나는, B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접속사가 중요하죠? 부대 상황을 의미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입니다. while과 as를 동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자, while도 as도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계속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동시로 어떨 때 계속을 하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문맥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 상황이라고도 해석이 매끄러우면 동시로 하고, 그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파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중요합니다. 부대상의 종류와 이 형태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대상의 경우에는 주절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ng에서 주절이라 하면 원래 문장을 말하는 거죠. He was reading a book 이라는 문장의 뒤쪽에 분사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읽었다 그리고 뭐뭐하다 보다는 문맥상 음악을 들으면서가 더 매끄럽겠죠? 그래서 얘는 동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뒤에 쓴다. 왜? 부대, 어떤 중요한 일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뒤에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이제 주어가 없는데, 두 번째, 주어가 달라요. 다른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럴 때는 주어를 써줘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 용어를 쓰죠. 독립이다. 즉, 주어가 독립되어 있다.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reading a book.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위의 문장과 차이점이 뭐냐면 아래는 뭐냐면 그가 여기서 위에서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밑에서는 그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사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his wife cooking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 이 분사구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동시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s를 쓴다면 his wife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ing이 원래 비동사였겠죠? 그러면 시의 과거니까 was cooking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원래의 부사절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 못하고 접속사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was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생략되고 cooking이 남은 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어가 이어서 계속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계속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동시에 대한 예문이고 얘는 계속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하는. 자, he started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arriving in Seoul at noon. 자, 여기 소문자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그가 아침에 출발했다 도착하면서 이상하죠?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의 정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뭐뭐 했다. 계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지만 이렇게 콤마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데 혼돈이 있는 경우 써주는 경우 많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콤마는 친절성의 상징. 그죠? 여기가 문장이 끊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친절하게 써준 거고 안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독립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콤마를 써주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명사 이어지니까 읽는 사람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ing 그러면 뭐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with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 문법 중에 하나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자, 부대 상황이란 말 자체가 어려워요. 한자라서 그렇습니다. 부대 상황이 뭐냐면 어떤 일과 함께 다른 일이 동시에 혹은 계속 이어서 거의 이어서 바로 이어서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대찌개와 아무 상관없고요. 네. 부대,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with 부대상이 뭐냐면 with를 이용한 부대 상황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해석 일단 아셔야 됩니다.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동시 이게 중요하죠. 해석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with를 쓰고요. 명사를 씁니다. with 명사만 있으면 with 명사는 사람이면 누구누구와 함께 사물이면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분사 혹은 전치사가 옵니다. 오면 특히 여기서는 이제 분사가 중요하죠. 분사를 현재 분사 쓸 것이냐 과거 분사 쓸 것이냐가 집중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먼저 형용사를 먼저 보면 자, don't leave the room. 자, 방을 떠나지 마라. 자, 일반적으로 콤마를 많이 써줍니다. 없어도 됩니다. 이건 따로 5분 9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방을 떠나지 마. 창문이 열려있는 채로 이렇게 됩니다. 자,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윈도우즈가 with의 목적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자, 창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설명할 거고요. 자, 아무튼 뭐뭐한 채로 창문이 열려져 있는 채로 방을 나가지 마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한 채로. 자, 분사가 오면은요, 이 명사가 이 분사에 여기 써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형태는 목적격을 써요. 목적격을 쓰지만 분사의 관계가 의미상의 주어 동사의 관계, 넥서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의 관계다. 꼭 기억하십니다. 이것만 하면 현재 분사 쓸 건지 과분사 쓸 건지, 다시 말하면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볼까요? He sat silently. 자,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With the cat dozing. 고양이가 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서, 있는 채로 at his feet. 그의 발에서. 여기 콤마 써줬습니다. 콤마를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써준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하나 더 보면, I was standing on the ground.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나는 서 있었어, 땅 위에. 그런데, 보세요. 건물이 흔들리는 채로입니다. 자, 이때 답이 shaking일까요? shaken일까요? 건물이 흔들리니까, 얘가 주어라 그랬지,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으니까, 흔들리는 거니까 shaken? 아닙니다. 아니고, 조심해야 될 게, 자, shaking입니다. 왜냐? 자연현상은 현재 분사입니다. 어떤 명사가 여기 좀 애매한데, 자,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의 관계가 자연현상일 때, 명사가 자연현상일 때 뭘 쓴다? 항상 현재 분사 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도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이 shaking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흔들리는 채로, 흔들리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데, 수동인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건물이 흔들리는 건 사람이 밀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연현상이나 지진이나 태풍 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쉐이킹 현재 분사 쓴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분사 수동입니다. 명사가 당하는 일. 왜?
명사가 주어 동사의 관계니까 명사가 되어지면 과거분사를 쓴다는 얘기죠. 즉, he was sitting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그의 다리가 crossed. 꼬아진 거죠. 교차되어 있는 거죠. 신체 일부가 오면 무조건 과거분사입니다. 무조건 과거분사. 그래서 다리는 꼬아지는 거니까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분사는 주어 동사의 관계다. 전체는 간단해요. 얼마나 what a lonely life. 감탄문이네요. 얼마나 외로운 삶일까. 그죠? 그것이 네가 being away 떠나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운 삶일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재 분사, 과거분사, 명사와 with 뒤에 있는 명사와 분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지는 게 핵심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with 부대상황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대상황이라는 게 뭐냐? 자, 이게 한자하고 또 일본 책을 번역해 오다 보니 좀 우리말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대상황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동시에 부대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또 계속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 부대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5분기에서 배운 것처럼 with 부대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을 뭐뭐 한 채로 내지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with 부대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죠. 그래서 with를 쓰고 명사가 있고 형용사나 혹은 분사 혹은 전치사가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전치사는 사실은 부사로 쓰인 건데 아무튼 형용사가 들어가는 곳은 분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전치사 이런 거죠. Don't leave the room. 자, 방을 떠나지 마라, 방을 남겨두지 마라 이런 거죠. 자, 방을 떠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컴마 있고 일반적으로 with, 그 다음 명사, 형용사 한 얘기죠. 창문을 열어둔 채로 이렇게. 또 자, 보시면 with 또 명사, 물론 대명사예요. 그녀가 out, 외출, 나가 있는 채로, 없는 채로. 또 with the cat, 고양이가 dozing, 졸고 있는 채로. 그죠? He sat silently.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졸고 있는 채로. 위에 at his feet. 그의 발 아래서. 또, 자, my father stood in front of the door. 아빠가 서 계셨었어요. 어디에? 문 앞에. with. 뭐한 채로. 그의 눈이 감는 게 아니라 감겨지는 거죠. 우리는 감는 거고, 눈의 입장에서, 이 명사 입장에서는 감겨지는 거니까, closed라는 과거분사 썼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나 전치사, 분사들과 함께 with가 명사, 분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쓰이면 우리가 with 부대상황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책이 없는,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with 부대상황이라는 것은 부대상황의 의미를 갖는 독립분사구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또 우리 이제 독립분사구문을 배워야겠죠? 5분구에 또 따로 있습니다.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 분사구문에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해요. 종속절의 주어를. 그런데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다르면 생략 못하고 따로 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부대상황이다. 즉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 원래 독립분사구문, 부대상황의 의미를 갖는 독립분사구문이 변형된 것이 with 부대상황이에요. 보시면 먼저 능동의 예를 보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이거죠. He sat silently.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양이가 졸고 있었어요. 그의 발에서. 물론 이때 and 대신에 while 내지는 as와 같은 전치사 쓰면 돼요.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he, the cat 다르죠. 그죠? 그래 다르기 때문에 the cat을 생략하지 못해요. 주어를 생략하지 못하고 써야 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가 되고 접속사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the cat이 그대로 가서 doesing은 그대로 오고 the cat doesing이 됩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만약에 with 없이 이렇게 쓰면 he sat silently, the cat doesing 이렇게 쓰면 어색하죠. 갑자기 컴마하고 명사, 분사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부대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앞 전치사 with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능동 봤으니까 수동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원래 문장은 이거였죠. 자, 어떤 문장이었냐면 My father stood. 아빠가 서 있었다. 문 앞에 while 뭐 한 채로 뭐 하면서 눈이 감겨진 채로. 즉 우리 주어로 하면 그를 주어로 하면 그가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눈이니까 눈은 감겨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혹시 이 부사절을 자 분사구문을 바꾸면 주어가 다르다고요. My father하고 his eyes니까 써줘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원형의 ing, being 생략되고 closed가 남았죠. 근데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또 생략합니다. 그럼 his eyes closed만 쓰면 좀 이상하죠. 또 door 다음에 또 갑자기 his eyes 분사 이렇게 튀어나오면 어색하니까 역시 앞에 부대성을 의미하는 with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일반적으로 컴마를 쓰는데 항상 컴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컴마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with라는 전치사 자체가 부대상황 말고도 뭐 누구누구 함께 뭐뭇을 가지고라는 일반적인 전치사의 의미가 있죠. 자, 그것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컴마를 붙여서 이제 with 부대상황이 시작된다라는 알려주는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with 부대상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CH. 시제가 뭐야, 일단? 자, 그거부터 합시다. 시제란, 자, 텐스라고 하고 영어는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타임이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동사로 표현한 것이야.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시제는 뭘로 써? 과거 시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위치를 어디에 해당하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동사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야.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계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게 시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을 동사로 표현하는 게 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일치란 뭐냐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게 시제일치야. 즉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시제를 뭘 써?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늘 하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그런 동작이나 상태는 시제를 뭘 쓰겠어? 현재 시제를 쓰겠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무슨 시제를 써?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그게 시제일치라는 얘기지.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야? 과거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 일이면 미래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현재 완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시제일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이게. 먼저 사. 그렇지. 내가 I lost watch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나를 위해 사준 시계야.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피곤하죠? 자, 그래서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산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CLC가 안 된 거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산 게 과거고 미쳤구나. 잃어버린 게 과거고 산 게 그보다 더 먼저인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이렇게 써야 이게 시제일치가 돼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를 쓰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야. 동사가 한 개라도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에 쓰는 게 시제일치 아니야.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과거 또는 같은 시제 혹은 과거 완료 그 이전 시제만 가능하다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해. 자,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thought로 바뀌어. thought, 과거로. 그럼 이렇게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또 think 현재야. 그러니까 과거도 올 수 있어. 나는 생각해.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해. 현재고 과거야.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대거 그 이전으로 바뀌어. 한 시제씩 더 이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즉 과거로 바뀌면 즉 이 주절의 시제가 한 시제씩 과거로 가면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과거로 간다. 이전 시제로 간다는 얘기지. 이전 시제. 연어 이해됐니? 오케이. 할머니 이해되셨죠? 네. 자, 시제일치 예외. 자, 무슨 말이냐면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시제일치 예외야. 시제일치가 중요한 거야. 시제일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봅니다. 시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자, 시제일치는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자, 우리는 일하고 있어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희지일치 예외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자, we are going. 가고 있다가 아니야. 얘는. 왜? next we라는 말이 있잖아. 다음 주에 파리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갈 예정이지.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지? 희지일치 예외란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미래냐? 이런 게 중요해.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 즉, 일반적인 미래보다 더 강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도 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희지일치 예외야. 다시 말하면 희지일치를 해야 되는데 희지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문장들을 희지일치 예외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야. 미래인데 왜 진행형 썼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 얘도 미래다. 근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희지일치야. 맞죠? 희지일치 예외가 여러분이 알아야 게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죠? 정리. 네, 이번에는 태의일치. 자,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엄청 많이 듣죠? 자, 그 기본 개념이 뭔지 아주 쉽게 원리와 자, 형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의 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 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가 있죠. 어떤 일은 상황 따위에 대해서, 즉 어떤 목적어에 대해서 주어가 취하는 입장, 즉 주어가 태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그죠? 그럼 능동태고, 수동, 당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도의 태가 되는 거예요. 즉, 목적어에 대한 주어의 입장. 태일치.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태일치란 뭐냐면, 주어의 태도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능동태를 쓰고, 주어가 수동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를 쓰는 게 이게 태일치예요. 됐죠? 네.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거면 능동태로 표현하고 주어가 동사를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이거죠. be 플러스 pp. 네. 자, 그래서 능동태, 주어가, 목적어, 동작의 대상이죠. 에 대해서 스스로 동작을 하는 것. 그래서 she made, 그녀가 만들었다. 그죠? 그녀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인 거고,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동작을, 그죠? 당하는 거예요. 동작의 대상에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당하는 거. 장난감은 어때요? 지가 만드는 거 아니죠? 장난감이 나를 만들지,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장난감을 만드는 거고, 그녀가 만드는 거고, 장난감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수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영문법의 이해를 위해서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관계만 생각하세요. 주어가 했냐, 주어가 당했냐, 이렇게. 뭐 목적어 따지고 보호 따지는 건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능동태 기본 형태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들은 다 능동태예요. 다 능동태로 써 있는 거예요. 동사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제가 여러 가지 12가지 시제가 있잖아요. 자, 그 12가지 시제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능동태를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녀가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made 쓰면 돼요. 시제만 확인하면 돼요. 과거 동사. 지을 것이다. 회사가 지을 것이다. 그러면 미래죠? 그러니까 will bui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요거만 조심하면 돼요. 자, 능동이니까 주어가 사람이구나. 수동이, 사람이 사물이 주어니까 수동이 있구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는 사람, 사물이 주어, 능동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사물이, 이 회사죠.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떤 단체가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어요. 그 관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 하냐 당하냐가 중요하지,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것 따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가 지을 것이다. 또 그가 해결했잖아요. 과거네요. 근데 여기서는 has solved를 쓴 거죠. 완료 시제로. 나중에 시제 파트에 따로 하겠지만 과거나 완료나 현재 완료나 과거나 현재 시제나 해석은 우리말로 항상 거의 같아요. 과거처럼 하시면 돼요. 아무튼 주어가
한 겁니다.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수동태라면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예요. 동사를 뭔가 다르게 해야겠죠. 수동. 우리 과거분사 할 때도 우리 배웠지만 이렇게 비동사, 조동사 역할을 하는 비동사 뒤에다가 동사의 과거분사형, PP라고 하죠. Past Participle이라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가 돼서 묶여서 이 전체가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전체가 묶여서 나누면 조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장난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was made. 자, 주어에 대한 태도 어떻다? 주어의 태도가 어떻다? 되어진 거다. 수동. 또 집이 지어진 거죠. 근데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그래서 will be built. 문제가 해결되었다. 과거나 완료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has been solve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주어가 어떻게 됐냐? 했냐? 당했냐? 이 관계로 능동수동을 구분한다. 주어의 종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자체에 조동사가 있죠. B 플러스 PP. 이때 B가 이미 조동사예요. 그래서 우리 시제와 조동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태 시제. 일단 B 플러스 PP가 우리는 수동태의 기본 형태죠. 이때 이 B가 조동사예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온 조동사고요. 이 PP가 본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묶어서 우리는 이제 문장의 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장의 동사, 정확히 물론 서술어인데 이 서술어는 동사는 조동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PP를 묶어서 동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시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비동사의 시제 변화로 이제 시제를 나타내요. 과거분사 변하지 않아요. 비동사는 변합니다. 이게 원래 그렇죠. 영어에서 조동사가 문장에 있으면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내요. 그죠? can swim의 과거형이 뭐예요? could swim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과거네요. was, were. 이렇게 과거. PP. 현재, am, is, are, PP. 그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 그럼 뭐가 필요해요? will이 필요하죠, will. 그죠? 조동사, will. 그래서 얘는 will도 조동사, be도 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동사, 본동사 오네요. 수동태 미래는요, will be PP. 그래서 will하고 be가 다 조동사란 얘기예요. 볼까요? The work was done. 그 일이 되어졌다. 과거네요. by time에 의하여. The earth is surrounded. 지구가 둘러싸여 있다. by the atmosphere. 현재입니다. 불변의 사실. The car will be sold. 차가 팔릴 것이다. 자, 미래의 수동이에요. will be PP. 되죠? 자, to the CEO. 자, 하나씩 예문을 보겠습니다. 수동태 현재 시제. is are PP죠. 뭐뭐 되다. 현재 상태나 동작입니다. Everybody loves her. 그녀를 사랑해요. 수동태가 어떻게 돼요? 그녀가 사랑받죠? is loved. by everybody. 모든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 현재네요. Street is cleaned. 자, 거리가 청소되는 거죠. Every day, 매일. Pineapples are imported. 자, 파인애플들이 수입되네요. 그죠? 수동입니다. 보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뭐만 변해요? 비동사만. 자, 이렇게 현재를 나타낸 것이 현재 시제예요. 자, 과거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똑같아요. 요 비동사만 변해요. 뒤에 PP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과거, 시제를 변할 때는 비동사의 형태만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자, was, were, PP 이거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미래는 간단합니다. 또 뭐만 붙이면 돼요? will이죠. 근데 will이 왔으니까 조동사니까요. 조동사 뒤엔 원형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쓴 거예요. 그래서 will be PP가 수동태의 미래 시제죠. 뭐뭐 될 것이다, 뭐뭐 받을 것이다. 즉, 그녀가 사랑받게 될 것이다. 또 거리가 청소될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나중에. 또 is going to 이렇게 써도 되죠. is going to가 will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낸다. 네. 자, 중요한 건 앞에 이제 조동사가 또 쓰일 수 있어요. 아까 will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것도 이 중에 하나인데요. 조동사 오고
조동사는 원형을 써야 되니까 be를 쓰고 pp. 그래서 수동태 앞에 조동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아까 한 게 이거였죠. will be cleaned. 거리가 청소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later, 나중에. 자, 이렇게 미래 나타낼 때 will이 조동사예요. must, 의무일 때 거리가 must be cleaned later. 나중에 깨끗하게 되어져야만 한다. 의무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must는 과거 없죠. musted 아니에요. had to를 쓰죠. had to. 그래서 had to be clean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가 깨끗해져야만 했다. 됐습니다. 자, can be cleaned. 가능이죠. 깨끗해질 수 있다. 입니다. 역시 과거 뭐예요? could be cleane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 앞에 조동사가 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비동사는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조동사 be, pp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료 시제의 개념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완료 시제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는 영어로 이제 perfect tense라고 하고요.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과거 완료, past perfect,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 미래 완료, future perfect. tense 하면 시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일단 우리는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완료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여기 보다시피 어떠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시점이 아니라 뭐다?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완료. 그러면 사실 우리말로 완료 그러면 어떤 일을 완료했다, 끝냈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완료의 의미가 꼭 끝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혼동이 오죠. 자, 같이 한번 완료의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자, 첫 번째 현재 완료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현재 완료 일단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대과거, 미래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자, 그 과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과거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쭉 해서 현재에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과거 일이. 그럼 이때 쓰는 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자, 관련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뒤에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과 의미를 이제 중요한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는 또 포인트 뭐냐면 근데 과거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관련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교재에는 없는데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는 거죠. 자, 의미 해석을 잠깐 보시면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난 숙제를 끝냈습니다. 자, 해석은 뭐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거 보시면 다 과거로 해석을 해요. 즉 나는 과거에 숙제를 시작했어요. I've studied English for 4 years. 수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과거에. I've lost my pen. 난 과거에 펜을 잃어버렸어요. I have been to America. 난 미국에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finish를 썼죠.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끝냈고요. 또 I've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I've lost my pen. 펜을 잃어버렸어요. 현재를 쓴 이유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또 I've been to America. 미국에 갔었는데 갔다 온 거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과거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와의 관련성, 이를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완료, 계속, 결과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즉, 과거 시작했는데 끝냈어요. 지금 없어 할 게 완료. 공부했는데 지금도 해요. 계속. 펜을 잃어버려서 지금 펜이 없어요. 결과. 미국에 갔다 여기 왔어요. 경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제가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완료한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현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이죠. 또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데 과거에 한 번 했고 지금 없어요. 그럼 결과 과거에 현재 과거에 하거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번 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경험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번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수동태의 형태 중에 완료 시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사의 형태를 자, 우리가 이해해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는 게 기본적으로 동사의 어떤 시제 형태라는 건 기본적인 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냥 암기식으로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우리가 동사 형태를 결정하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태 동사시제. 자, 일단 영어의 동사시제는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2시제라고 하고요. 수동태의 BPP를 우리가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동사예요. 물론 조동사와 본동사 결합한 건데 BPP가 문장의 동사다. 네. 수동태 동사시제. 자, 여기 중요합니다. 수동태 시제 변화는, 자, 수동태 B 플러스 PP 시제 변화는 뭐다? 조동사인 비동사의 형태 변화로 표시한다. 즉, 뒤에 있는 과거분사 PP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완료 시제는 have PP, 3인칭 단수면 has PP, 과거 완료 had PP,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죠. 자, 여기 수동태 결합됩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PP형, 그죠? 비동사의 PP형, 비동사의 PP형이 결합돼서 have, has been PP, had been PP, will have been PP 이렇게 되죠. 보시다시피 뒤에 있는 과거 분사는 변화가 없고 앞에 있는 비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로 변해서 완료 시제의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말씀드린 비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 분사는 변화가 없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항상 변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영어의 대원칙이 뭐냐면 조동사가 있는 동사는 조동사가 변해서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요. 여기선 비동사가 조동사거든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 이 비동사가 조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만 이렇게 변해서 비동사가 변해서 우리가 수동태를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완료시제 수동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have도, had도, will have도 조동사죠. B 플러스 PP의 비동사도 조동사예요. 그래서 완료고 수동이에요. 우리가 동사의 형태 결정할 때는 3가지가 있는데 수의 일치와 시제의 일치와 태의 일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제를 동사를 앞에 쓰는 거예요. 맨 앞에 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시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태를 표시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제 다음에 태다.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완료가 먼저 왔고요. 완료가 왔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왔죠. 그러니까 완료, 시제가 앞에 오고 태가 뒤에 능동인지 수동인지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다른 건 다 간단해요. 보시면 자, have built, has built, 현재 완료, had built, 과거 완료, will have built, 미래 완료인데 자,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built가 수동태가 되면 돼요. 그래서 has been built, had been built, will have been buil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나타낸다. 비동사가 변해서 수동태의 시제를 나타낸다. 수동태뿐만이 아니라 원래 영어에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변해서 시제를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완료 진행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로 현재 완료 진행 말고는 많이 다 쓰이는 형태는 아닌데 주로 현재 완료 진행만 쓰이는데 자, 아무튼 완료 진행 시제의 수동태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완료를 나타내는 have 동사 PP죠. 그 다음에 have PP B 플러스 ING의 진행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B 플러스 PP의 수동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자, have 플러스 PP의 완료 B 플러스 ING의 진행 그 다음 B 플러스 PP의 수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제가 앞에 와요. 시제가 앞에 오고 그 다음 진행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끝에가 태가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has been building, 현재 완료 진행, had been building,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수동태가 되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죠. 자, has been being built.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완료의 진행의 수동. 이게 있죠? 완료의 진행의 수동. 그래서 has been 아니면 have been being buil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과거 완료의 진행의 수동, 미래 완료의 진행의 수동. 이런 건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리하면 영어의 시제를 바꿀 때는 조동사가 변한다. 됐죠? 그리고 시제와 태가 있을 때는 시제를 앞에 표현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